해주시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올라온 EM솔루션의 김영식입니다. 예, 제가 할 내용은 수소 경제와 기업의 역할인데 국내외 정세하고 그다음 현재 그 기업들의 현 주소, 그다음 앞으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네 어떤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많이 좀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그 겹치는 부분은 스킵을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기업의 역할을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소 경제에 대한 이제 정의는 화석 연료를 이제 수소 중심으로 이제 바꾼다는 게 이제 립킨의 이제 얘기였고요. 그다음 수소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은 수소 에너지가 이제 사실은 이제 화석 연료가 보면 어느 특정 지역에 이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두 다 공평하게 쓰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민주적인 이제 프로슈머라고 해갖고 그 알빈 토플러가 이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온실가스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미래형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수소 에너지가 이제 좀 필요성이 됐던 거고요. 그다음 세계 수소 시장에 대한 전망은 뭐 앞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일단 맥킨지에서 발표한 거는 2050년도에는 뭐 2.5조 달러, 그다음에 이제 한 3천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수요도 세계 에너지 수요의 한 18% 정도는 차지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이 감축량도 뭐 CO2 감축량도 한 20% 정도 저감이 된다. 그다음에 2030년 기준으로는 10만 대에서 한 240만 대 캐파로 상승이 될 거다라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국내를 보면은 2018년 8월 13일 날 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로드맵 중에 하나 중에서 3대 이제 투자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 경제입니다. 그 선정 사유는 세계적인 추세와 비슷합니다.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가 이제 에너지 안보가 필요한데 에너지 한 97%를 지금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소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산유국이나 이런 데처럼 휩싸이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수소를 생산하면은 좀 더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고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미래 산업으로 육성을 해보고자 하는 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장기 추진 과제를 보시면은 뭐 생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유통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이 세 가지 측면으로 해석은 해 놓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에 대한 시장 전망입니다. 총 수소 비중을 지금 뭐 한 0.4%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한 4.9%까지 올려보자. 그다음 온실가스도 한 2,800만 톤. 그다음에 고용 창출도 한 22만 명 정도. 그다음 시장 창출은 한 30조 정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기술 장벽은 앞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수소 산업이 전체적으로 기술력이 좀 저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보면 이제 충전소 부분은 특히 지금 자동차나 연료전지 부분은 그 한국이 좀 앞서 있습니다. 강세에 있는데 나머지 이제 충전소 인프라 쪽을 보면은 사실은 기반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뭐 아직까지 좀 저조한 상태고 대부분 이제 해외에 의존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뒷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경쟁력이 좀 확보가 안 돼 있고 그다음 뭐 수소 산업은 앞에 이제 뭐 말씀을 하셨듯이 강릉이나 노르웨이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국민들에 대한 이제 불안감 이런 그리고 또 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제 심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 법적인 근거도 아직까지 좀 미비한 상태고 그다음 정부도 지금 컨트롤 타워가 사실은 여러 부처가 지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지금 이제 뭐 거의 아마 제가 알기에 한 8월 안으로는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이제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저희가 이제 조기 시장 확보를 해가지고 선점 효과를 좀 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은 앞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도 충전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그다음 연료 전지는 이제 보급 확대가 돼야 되고, 그다음 이제 활용성은 수소 선박이나 열차, 건설기계 등 뭐 드론이나 지게차까지도 이런 활용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국내 기업의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하는 이제 수소 제조식, 수소 생산하는 방식은 수전해가 크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알칼라인이 있고 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SOEC라고 해서 고체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제외를 했고요. 현재 국내 기업의 이제 현황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알칼라인은 그 노르웨이의 네일이라는 회사하고 이제 하이드로제닉스, 시스템 효율은 전체적으로 한 84% 정도 됩니다. 수준의 부분이. 그다음 국내는 제가 이제 몸담고 있는 EM 솔루션인데, 제가 5월달에 체크했을 때가 한 76% 정도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격차는 지금 한 8% 정도 되는데, 요거는 뭐 저희가 하여튼 올해 안으로 80%까지는 이제 올려볼 생각입니다. 그다음 국산화율은 현재 기준은 67%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될 방향은 국산화를 좀 더 증가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 효율을 상승시키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팸이라고 하는 거는 고분자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지멘스하고 프로톤이 이제 글로벌 기업의 이제 탑 1, 2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국내 기업이 시스템 효율은 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를 선도한다고는 볼 수 있는데, 기술력은 좋은데 사실은 이제 사이즈나 이쪽 부분이 약간 좀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요 선도 기업은 이제 엘캠텍인데, 국산화율은 이제 80%인데 사이즈가 아직까지는 적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정대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개발은 끝났지만 실증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역시 이제 정부의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계질 방식은 이제 독일의 이제 린데라든지, 그다음 이제 일본의 이제 미쯔비시 화공기,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인데, 국내에서 선도 기업은 이제 JNK 히트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정 단계에 있고, 300 노말 루베가 실정 단계가 있고, 그다음 이제 시간당 500 노말 루베가 개발이 끝난 걸로 돼 있는데, 시스템 효율이나 이제 국산화율은 뭐 일단 JNK 히트 쪽에서 이제 보안이라는 측면 때문에 뭐 제시를 하지 말려고 해서 제가 이제 일단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현재 이제 생산에 대한 이제 기준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부생수소가 이 부생수소에 의해서 지금 수소를 공급하는 오프라인 방식이, 오프사이트 방식이 현재 국내에서는 전부 다 적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제 그 국내 기업의 이제 현 주소 이제 엘캠텍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국내에서 최초로 팸이라는 수소 발생기를 개발해서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1노말루베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20노말루베, 20노말루베면은 한 1.8kg 됩니다. 시간당 1.8kg면은 한 3시간 정도 생산을 하면은 넥소 한 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0.5 메가파스칼이라면 한 100노말 루베 정도 됩니다. 100노말 루베면은 한 9kg 정도. 그러면은 한 시간에 한 넥소 한 2대 정도 할 수 있는 그걸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까지는 200노말 루베니까 한 18kg 정도 되는 것을 시간당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팸 수소 발생기를 개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M 솔루션입니다. 제가 있는 데인데 한 약 20년 정도 수전해를 알칼리 수전해를 연구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2004년도부터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좀 고민사항이 뭐냐면은 수요처가 없다 보니까 개발은 하는데 수요가 안 되니까 이제 수요처가 없어 이제 발주를 받거나 이런 공급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 연구진들이 사실은 계속 바뀝니다. 이 개발을 하다가 수요가 없으면은 또 다른 부서로 전배를 갔다가, 또 무슨 테마가 하나 생기면은 또 이제 복직을 시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한 18년 정도를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웠던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연계해서 수전에도 개발을 해봤고 하이브리드로도 개발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대구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는 사실은 그 지금 얘기하는 이제 온사이트 수소 충전소를 직접 운영을 했었습니다. 개발을 해서 그 당시에. 근데 한 2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대구에는 수소 전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지에서 오는 차들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하다 보니까 뭐 그대로 운영비만 한 2억씩 적자를 보고 그래서 14년도에 이제 그 드랍을 시켰고요. 그다음 이제 19년도에는 제가 1월 달에 이제 600노말 루베면은 한 54km 됩니다. 시간당. 그러니까 넥서로 보면 한 11대. 그러니까 하루에 한 2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플랜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군부대에 저희가 이제 납품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다음 이제 4월 달에는 그 울산시 쪽에 그 울산시하고 한전하고 그다음 이제 저희하고 엘캠텍하고 해서 오픈 마이크로 그리드라는 MOU를 체결을 해가지고 백노말 루베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안으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보면 이제 효율이 사실은 저희가 한 65%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일노말 루베급 소형으로 해가지고 한 75% 정도 효율을 지금 올리는 걸로 해가지고 개발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씩 정대를 해가지고 저희 목표는 이제 뒷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350노말 루베를 개발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다음 이제 충전소 부분을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압축기 충전소는 크게 보시면은 외부에서 갖고 오든 내부에서 제조를 하든 간에 제조가 된 수소가 있으면은 처음에 이제 하는 공정이 압축입니다. 압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장을 해야 되고 저장한 거를 계속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매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충전기가 가서 충전을 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시면은 압축, 저장, 프리쿨러, 디스펜스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밸브는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압축기는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게 이제 아이오닉하고 이제 피스톤 방식입니다. 다이아프램 방식은 사실은 그 한 2, 3년 전까지 쓰다가 사실은 이제 좀 치성 때문에 이제 좀 많이 깨지는 현상이 생겨서 쓰지를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내일이 새롭게 또 개발을 해서 지금 아마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이제 그 제작사로 보면 이제 마켓 쉐어 1위는 이제 린데가 될 거고, 그다음 호파, 그다음 하이드로팩, 뭐 하스켈, 최근에 와서 이제 넬이 이제 껴 있는 형국입니다. 그다음 이제 국내 제작사는 GTC하고 이제 광신기계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GTC도 이제 개발이 끝나서 신뢰성 테스트 중이고, 그다음 광신은 아마 9월에나 10월 정도에 시간당 50km짜리가 개발이 될 건데 문제는 국내 기업인은 국내 지자체에서 이제 사용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개발을 하려면은 사실 국산화를 해야 되는데 안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상충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저장 용기는 이제 뭐 타입 1, 2, 3, 4 해가지고 뭐 금속으로 하느냐, 알루미늄으로 하느냐, 복합 소재를 붙이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타입을 가르기는 하는데 피바나 파버, 그다음 이제 JSW가 이제 세계적인 제작사고 국내에서는 두산이나 그다음 NK, 그다음 태강 후지킨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1, 2, 3, 4 타입으로 해가지고 태강은 지금 타입 4로 해가지고 11월이면 인정이 끝납니다. 지금 기술검토서가 5월 말자로 이제 가스안전공사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 프리쿨러는 그 린데하고 이제 마이콤이 이제 세계적인 제작사인데 현재 두산에서 개발이 끝나가지고 국내에 두 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전소에. 그래서 두산께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세계적인 메이커보다 더 낫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 이제 디스펜서 부분은 뭐 린데라든지 네일이라든지 에어 프로덕트, 다츠노, 도키코 등이 있는데 개발 중이고 이제 상용 90%라고 써놨던 이유가 제가 뭐냐면은 광신하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발이 완료돼서 적용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애매한 게 일단 국제 규격인 J2601에 만족을 한다는 아직 증명서류를 못 만들어서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90%라고 이제 써놨던 내용입니다. 그다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은 개발은 완료가 됐는데 아직 실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밸브류 같은 경우는 대정 밸브나 하이락에서 지금 뭐 새롭게 계속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계질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이 JNK에서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거의 독보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수전에는 EMS 솔루션하고 이제 엘캠텍입니다. 그 이제 충전소 부분 아까는 이제 생산 쪽을 제가 말씀드렸고, 충전소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광신기계는 국내 한 10개 정도 충전소를 완료해서 건설 중이고, 다이아 프레임 방식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NG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많은 압축기를 개발을 했었고, 뭐 한 52년 정도 된 이제 압축기 기술 개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창원에는 패키지 타입으로 해갖고 6월 5일 날 환경의 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한번 이제 보신 적도 있고요. 지금 창원에 패키지 타입으로 설치는 돼 있습니다. 그다음 EM 솔루션은 충전소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장황하게 써놨는데 워낙 빨리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최초고 유일하다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동시 충전하는 거는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뭐 EM밖에 없고요. 그다음 버스도 최초로 강릉 평창에서 올림픽이나 패럴림픽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실증을 계속 해왔고, 그다음 온사이트 충전소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이제 최다로 이제 충전소 구축을 해서 2018년 기준으로는 마켓 시어가 한 52%,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37%입니다. 그래서 효성이 한 34% 정도 되고요. 그다음 뭐 국내 최초로 뭐 11대 연속 충전도 이제 실증을 해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1년에 2번씩 이제 JSA SAJ2601이라는 거를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2번 다 지금 합격을 받은 데는 아직까지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뭐 에어리퀴드나 넬 같은 경우 이제 해외에서 인정받은 사례는 있고, 국내에서는 아직 설치된 게 없어서 아직 인정 뭐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활용성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먹는 이제 이 그림인데요. 현재 커런트 쪽을 보시면 이제 부생수소가 와갖고 수소가 나오면은 이 부생수소를 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차를 이용하는 게 거의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미래에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잉여전력을 통해서 수전을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가치를 보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질소를 섞어 가지고 암모니아라고 하는 게 가장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이 수소에다가 CO2를 섞어서 메탄을 해가지고 버스나 그다음 열병합 발전소로 하는 게 두 번째로 경제성이 좋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 수소를 그대로 활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 이 수소 전지 연료 전지차라든지, 그다음 기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좀 애매하게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차에 활성하는 쪽으로만 너무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 그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주로 쓰고 있는 게 다각도로 이렇게 연구들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마 그런 부분에 앞으로는 좀 더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요 밑에 있는 CCS 부분은 이제 카본을 캡처해서 보관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추출수소라는 말을 쓰는데, 추출수소는 사실은 이제 CH4에서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고온에서 결국 이제 수소하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포집을 별도로 해서 저장을 하는 게 이 CCS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는 이제 수전해 업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가스를 이용하면 경제적인 것도 맞고, 가격도 설비 가격도 한 20% 정도
수제네보다는 싼 거는 맞습니다. 동일한 그 용량을 가진 거에서는. 근데 이제 CO2를 발생한다는 측면에서는 향후에는 수제네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수제네를 못 가느냐면은 수제네를 가려면 사실은 그 전기료가 한 44원 정도 되면 원가가 나옵니다. 근데 현재 이제 뭐 100원, 110원 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 남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10%가 넘어가면은 잉여 전력이 남습니다. 그 잉여 전력을 이용을 해서 수전을 하면은 완전 청정하게 그대로 물하고 진짜 수소만 나오는 게 되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제 소견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EM 솔루션이 이제 생산 쪽만 놓고 봤을 때는 EM 솔루션이 앞으로는 효율을 76에서 80%로 가겠다. 그다음 국산화는 75%까지 올려보겠다. 그다음에 105 노멀 루베, 지금 한 스택당 105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해군에 납품했던 게 600 노멀 루베인데, 그거는 이제 요걸 6대 놓은 거고, 저희가 이제 350이라는 빅 사이즈를 가져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현재 충전소 구조가 작년에는 시간당 5대에서 올해는 시간당 6대, 그 다음에 하루에 버스 한 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용량이 350 노멀 루베라서 제가 개발을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2022년도까지는 이렇게 개발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25년도까지는 글로벌 탑3에 드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엘캠텍은 팸 쪽인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 효율이 현재 80%에서 85%, 그다음 국산화를 95%까지 올리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스케일업을 해가지고 현재 20 노멀 루베인데 400 노멀 루베까지 상당히 좀 원대한 꿈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엘캠텍에서 해보겠다라고 이제 제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다음 충전소 부분을 보면은 광신이 아까 제가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 H2, 그러니까 수소에 대한 압축기를 이제 개발을 일부 다이아프램 방식으로 했는데, 다이아프램은 아무래도 이제 수소 취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피스톤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압축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제 EN 같은 경우는 그 온사이트 충전소를 여기 밖에 나가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수전의 장치를 여기 밖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게 1노말 루베짜리인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350을 패키지화 시켜가지고 대형 컨테이너 타입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패키지화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이제 뭐 호주 기업하고는 뭐 얼마 전에 H2 코리아하고도 그렇고 이제 뭐 호주 대표하고도 이제 소주 대표하고도 만났는데, 일단 호주 쪽에서 이제 온사이트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현대 상용차하고 엮어서 패키지로 수출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지금 개발이 완료된 이제 충전기에 대해서 이제 실증하는 것을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그 싱글 타입이 아니고 동시 충전 타입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게 정부에 이제 바라는 사항은 뭐 이미 잘 하고 계신데, 그 좀 더 이제 강력한 국산화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 충전소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독일의 린데크를 쓰는데, 사실은 이제 해외에 돈을 이제 퍼주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광신이라든지 이런 GTC라든지 조성이라든지 일부 국산화가 된 부품들은 두상 끄덕고 좋고, 국산화 쪽을 반드시 쓰도록 정부나 그다음에 지자체, 하이넷, 가스공사 이런 발주처들이 입찰할 때 가점제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비록 뭐 저희가 수주를 못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점이 아니고 지금 사실은 감점제거든요,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말로는 안 하는데 국산화가 실증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이라는 부분과 기술 개발, AS라는 부분이 이제 상충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는 국산화 적용이 힘들 경우에는 외국 기업하고 MOU를 맺는 걸로 끝낼 게 아니고, 국산화를 뭐 한 30% 그렇게 뭐 계획을 가지고 있는 MOU를 갖고 와서 진행을 하도록 정부에서 좀 강력하게 하면은 해외 기업들도 아마 그렇게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주 체제인데,
지금처럼 한 대, 두 대 나와가지고는 사실은 조금 가격 인하가 어렵고 표준화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5대 정도씩 발주가 나가면은 아마 좀 더 표준화하기도 쉽고 패키지하기도 쉽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보다는 한 20-30%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충전소 구축 납기가 실질적으로 맨날 이제 그 지자체든 어디든 간에 나오는 게 8개월인데 현실적으로 8개월 안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현실화시켜서 10개월로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산자부나 이렇게 내려오는 오다들이 올해 안으로 몇 개를 하라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제 검토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근데 납기는 이제 그대로 연말로 하고 이러면은 결국은 이제 뭐 눈가리가 아웅식이 계속 되기 때문에 좀 현실화된 납기를 좀 주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충전소 운영 비용인데, 이게 보면 이제 4월 20 며칠이라 이제 그 인터뷰한 게 있는데, 울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동 수도 충전소가 폐업을 올 연말 지나고서 폐업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운영 비용이 감당이 안 돼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적인 안전관리 구축입니다. 현재 뭐 제가 갖고 있는 건 16개인데 아까 이제 허이사님이 19개라고 그래서 그건 이제 6월 버전이니까, 현재 이제 충전소 운영이 19개가 돼 있으면은 현재 시점에서 저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됐는데, 그 안전점검이라든지 가동률이라든지 고장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 규격을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구축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쯤은 한 번쯤 진단을 할 때가 뭐 저는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충전소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율적으로 이제 신고하는 체제로 가서는 사실 사고율이나 고장률은 지자체에서 밝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기 때문에 사실은 오픈을 안 하거든요. 그거는 누가 저희한테 와도 똑같습니다. 저도 없다고 얘기를 하지 있다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잘.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 시스템을 전부 다 앱으로 해가지고 연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정부 로드맵도 그렇고 아까 발표한 것도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조식 수도 제조 장치를 보면은 추출 수도 부분이 많이 나오고 수준의 부분이 사실은 누락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6월 국회 발표 때부터 제가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아직도 반영이 잘 안 돼 있는데, 제조식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추출 수도하고 수전해가 두 가지인데 앞으로 가야 될 모습은 저는 이제 그 수전해 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